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휘파람 허수아비입니다. 별들은 뿌리를 내는 들꽃처럼 한자리에 붙박이로 있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허수아비는 혼자 쓸쓸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다니까. 가을 내내 부려먹더니 겨울이 되도록 바람 부는 들판에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더니. 허수아비가 깊은 한숨을 쉬자 한숨 끝에 휘파람 소리가 절로 딸려 나왔습니다. 휘파람 소리는 밤하늘의 별들에게로 날아가 닿았습니다. 별들도 저들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쓸쓸한지 허수아비를 따라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오늘처럼 별빛이 흔들리는 날이면 영락없이 큰 바람이 불어온다니까. 허수아비가 옷깃을 여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이 추워. 바람 부는 들판에 홀로 서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다니. 싱싱 상풍이 구멍이 술술 뚫린 허수아비의 배 잔방에 옷깃을 날렸습니다. 지난 겨울만 해도 허수아비는 헛간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생쥐가 밀짚 모자를 쏘라서 구멍이 나긴 했지만 그런대로 생쥐 가족들과 오순도순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미쥐가 아기쥐를 낳을 때 밀짚 모자를 요람으로 빌렸었기 때문에 쥐생원 부부는 허수아비를 퍽 고맙게 여겼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기 생쥐들도 꽤 컸을 거야. 별사기 패 무렵 주인 어르신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허수아비는 추수가 다 끝나도록 벌판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허수아비는 지금도 제 몸을 손수 만들어주신 주인 어르신네의 따스한 손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어르신네는 마치 허수아비가 아들이라도 되는 듯이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르신네가 입던 옷을 입히고 낡은 영화 필름에 감긴 밀짚 모자를 씌워 허수아비는 파랑리에서 가장 멋쟁이 허수아비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참새들도 허수아비가 주인 어르신네인 줄 알고 깜빡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네의 상여가 허수아비의 곁을 떠날 때 허수아비는 그만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구름처럼 흰 깃발이 논두렁길을 빠져나가자 허수아비는 손찌붕을 하고 복망산 길에 오른 주인 어르신네가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에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인생 한번 죽어지면 몸이 날까 싹이 틀까. 백설이 흩날리면 그때 한번 오려는가. 어허이 어허. 상년꾼들의 상여 소리가 산모퉁이를 돌아갔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그의 겨울, 주인 마나님은 어린 아들 수봉이를 데리고 눈길을 밟으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수봉이가 허수아비 곁을 떠날 때 높새 바람이 불어와 허수아비의 모자를 날렸습니다. 허수아비의 낡은 모자가 수봉이의 발 아래 떨구어졌습니다. 그러자 수봉이는 허수아비의 모자를 주어 다시 씌워주었습니다. 허수아비야 안녕. 허수아비는 하얀 윤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가는 수봉이의 뒷모습을 보자 주인 어르신네의 상여가 나가던 날 바람에 펄렁이던 깃발을 보았을 때처럼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허수아비는 두 팔을 벌리고 수봉이가 가는 길을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눈송이가 송이송이 녹아 허수아비의 눈에 그렁그렁 매달렸습니다. 밤새 흐득이며 잠이 들다 깨어보니 동구 밖을 향해 찍힌 수봉이의 발자국이 햇살에 살며시 녹아 없어졌습니다. 꿈이었을까?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허수아비는 겨울 들판에 두 팔을 벌리고 홀로 버티어 서서 온몸으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마치 파랑리의 거센 바람을 두 팔 벌려 혼자 온몸으로 막아서듯이 겨우내 동상에 걸린 발밑이 근질거리더니 발바닥에 실뿌리가 돋아난 듯 간지러웠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놀랍게도 허수아비의 팔에서 파릇파릇 연초록 잎새가 돋아나더니 옷소매 끝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끝에서 잎이 돋아나잖아. 허수아비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아이가 손바닥을 펴듯 잎새를 한번 꽉 펴보았습니다. 푸른 잎새를 햇살에 비춰보니 손금처럼 실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허수아비는 너무 기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뛰어보고 싶었지만 발밑에 뿌리가 돋아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허수아비의 눈물은 비를 맞은 나무들처럼 키를 쑥쑥 크게 했습니다. 저런 키다리 허수아비 좀 봐. 소매 끝에서 잎이 돋아나고 있잖아. 그러게 겨우내 주인도 없는 논을 지키고 섰더니 잎이 돋아나네. 봄 4월에 부직갱이도 거꾸로 꽂으면 싹이 튼다지만 허수아비 팔뚝에 잎이 돋아나는 건 처음 보는걸. 아무래도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가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정든 고향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정든 고향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는데도 말인가? 그래서 아마 키다리 허수아비가 두 팔 벌려 막아서고 있는지도 모르지. 일하던 농부들이 점점 키가 자라는 바람에 옹이 배꼽이 다 드러난 허수아비를 보면서 쑥덕거렸습니다. 버드나무는 꽁꽁 감긴 세월의 나이테를 거꾸로 풀면서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수봉이가 내 발등에 오줌을 누웠을 때 나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따뜻한 오줌이 꽁꽁 언 내 발을 녹여준 걸 깨달았을 땐 마음이 모닥불처럼 따스했는데 화이 새를 쫓던 허수아비의 팔뚝에는 아기 참새들이 지저귀는 나뭇가지에 생채기를 내면서 놀다 갔습니다. 새들은 어린 시절 생채기를 내던 나무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다기에 허수아비는 팔뚝이 아파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르는 푸른 나물 그늘 밑에서는 농부들이 이슬을 놓고 새참을 먹으면서 쉬어갔습니다. 명주실처럼 고운 봄비가 휘연청 늘어진 긴 머리를 헹구어주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청보리 밭을 질러온 바람이 살랑 불어와 버드나무의 젖은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저 멀리 동구박에 모자를 쓴 사람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파랑리 개울가에 놓인 진검돌처럼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가오리 연 모양의 논이 우리 논이었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멀리 보이는 논두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한참 흘렀구나.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향을 떠났을 때가 꼭 너만 했을 때니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저 버드나무는 못 보던 나무인걸? 그땐 저 버드나무가 서 있던 자리쯤에 허수아비가 서 있었지. 허수아비가 바람에 우쭐거린 걸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곤 했었는데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버드나무 그늘 밑에서 농부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파랑리에 큰 가뭄이 없이 풍년이 되는 건 바로 이 나무덕이지 뭔가. 그러게 말일세. 이 나무가 허수아비가 서 있었을 적 옷소매에 처음 잎이 돋아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었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한 세월이 다 가고 말았네 그려. 그을린 이마에 밭고랑처럼 주름이 깊게 패인 농부들이 그늘 밑에서 자리를 털면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버드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허수아비였다니. 아버지는 휘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허수아비의 옛 모습을 찾아보려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우르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들에게 버들피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삘릴릴 삐릴릴릴 버들피리가 동구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 내 몸속에서 피리 소리가 숨어 있었구나. 그 순간 버드나무는 허수아비 시절 옷소매에 푸른 잎새가 빠져나올 때처럼 왈칵 눈물을 쏟아졌습니다. 아, 내 몸속에 피리 소리가 숨어 있었구나. 그 순간 버드나무는 허수아비 시절 옷소매에서 푸른 잎새가 빠져나올 때처럼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허수아비 시절 주인집 어린 아들이 시른 발등에 누웠던 오줌처럼 따뜻하게 뿌리를 적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